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윤 대통령 규제 싹 없앤다. 세금, 대출, 청약 싹 없앴다. 자, 윤 대통령 징벌적 세금을 없애고 민주주의 방식의 부동산 정책을 복원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꽁꽁 묶기만 하던 대출을 제2의 특례보금자리 대출로 부활시키고 예정된 대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철폐와 공식화 현실화를 추진합니다. 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세 중과를 철폐하고 징벌적인 증여세와 상속세도 대폭 축소합니다. 이러한 행보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세금 강탈을 일삼는 정권보다 훨씬 낫다는 평가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윤 대통령 규제 싹 없앤다. 세금, 대출, 청약 확 풀었다. 지금 이 부동산이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아무튼 디딤돌 대출, 버팀목 해서 대출, 세금 모든 걸 풀고 있네요. 여기 보실래요? 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볼게요. 핵심 규제. 자, 여기 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윤 대통령 부동산 규제 확 풀었다. 뭐 푼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물론 국회 통과할 부분도 있지만 이제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못할 거예요. 왜냐? 야당도 이 중산층의 표를 얻지 못하면요, 다음 대선 때 또 참패할 수가 있어요. 역시나 이제 서로 절충의 어떤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이 공을 쏘아 올리면 야당은 받아서 그 중간 상황으로 결정시킬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또 대통령 놓친다고요. 뭐 여당이야 상당히 좋은 여건 아닙니까? 그렇게 따져버리면.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 윤 대통령이 규제를 풀면 야당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솔직히 이전에 정권에서 지나칠 정도로 세금을 때렸어요. 그거는 정말 공산주의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안 맞아본 사람 모를걸요. 증여세, 뭐 상속세는 기본이고, 종부세 보세요. 그 정도 세금을 때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 미쳤죠. 그러니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대출, 특례대출, 신생아, 신혼부부, 전세대출 완화. 자, 특례보금자리 대출 부활. 이 부분은 비판도 좀 있어요. 왜냐? 집값을 꿈틀거리게 한다. 자, 하반기 때 저금리의 특례보금자리 대출 부활 좀 지켜봐야겠죠? 아주 파격적입니다. 주담대 대출, 원활한 자금 대출 획기적으로 바꾸겠다. 즉, 물론 이제 DSR까지 다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그대로 추진해요. 시행령 시정했지만 국회 이제 통과만 남겨두고 있고, 재건축 용적률 고층 부분적으로 국회 통과. 그다음에 재개발 규제 완화, 야당과 절충 가능성이 높고요. 자, 이제 공시가 볼까요? 적용 법안, 뭐 공시법, 지방세법, 소득세법 등. 자, 이 공시가가 상당히 중요한 게 공시가격 현실화를 폐지하지 않으면요, 세금, 1주택자도 세금 미친 듯이 두드려 맞아요. 재산세가 있는데 종부세 두드려 맞는다고요. 그리고 시세 90% 말이 됩니까? 종부세를 아예 폐지시켜버리던가 해서 뭔가 변동을 시켜야 한다고 봐요. 뭐 제가 부자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중도를 간다고 했어요. 아무튼 70%로 하든 60%로 하든 이 공시가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집값 하락 시에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 이렇게 돼버리면 돈 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역전됐을 때 비쌀 때는 다 세금 받아가고. 자, 이제 두 번째 세금 또 푼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종부세, 기타세가 중요합니다. 뭐 상속세, 유산세, 양도세, 취득세. 그 다음에 금투세. 먼저 종부세. 여기 보면 대통령 종합부동산세 폐지, 전면적 세제 개편안. 지금 계속 대대적으로 뉴스 제목으로 나오고 있죠. 헤드라인으로 나온다는 것은 지금 작정한 거죠. 종부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전면 폐지. 지금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한 야당은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 원래 폐지했었어야 돼요.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 자, 세제 개편. 다만 이건 좀 조심해야죠. 상속세, 유산세, 양도세, 취득세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해야지. 지금 너무 세요, 세금이. 세금 공화국이에요. 자, 부작용. 서울 가격 급등. 오히려 이 세금이 이렇게 세면 집값이 떨어져야 하는데 부작용만 늘어났어요. 가격도 급등하고, 부자들은 아예 팔지도 못하고. 그러면 다음에 집값 뛰면 또 부자는 또 부자가 되고. 아주 웃겨요.
자, 기타 세금, 세제 개편, 상속세, 유산세, 양도세, 취득세, 특히 양도세하고 취득세, 양도세, 중과세는 폐지가 이제 함시적으로 됐는데 취득세, 중과세는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됐죠. 자, 중과세 폐지, 양도세, 취득세, 징벌적 세금이에요. 물론 집을 많이 잡으면 세금을 더 내는 건 맞지만 이거 뭐 3개 잡았다고 해서 완전 뭐 12% 때려버리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자, 상속세, 증여세, 현행 징벌적 세금 대폭 축소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1억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돈이 아니에요. 어떻게 1억이 넘어가게 되면 20% 세금을 두드러 맞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금투세. 금투세 시행시 주식시장 위축 폐지. 당연히 너 지금 이걸 왜 끌고 갑니까? 가뜩이나 지금 주식 세계 꼴찌인데. 추상세 폐지, 배당기업 법인세 공제 혜택. 자, 금투세 유지하면요 단기매매 손절매에 쏠려가지고 난리 나요. 자,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별표 한번 쳐볼게요. 윤 대통령의 참 재밌죠, 이 행보. 어떻게 보면 긴 같은 행보기도 해요. 자, 저도 처음에는 말잔치만 한다 해서 조금 그렇게 좋게 안 봤는데 아주 일관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이게 절충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절충 정도가. 지금 세금은 징벌적 맞아요. 세금을 위한 세금, 정권을 위한 세금, 국회의원을 위한 세금입니다. 지금 세금은. 아셨어요? 국민을 위한 세금이라고 할 수 없어요. 너무 세요. 자, 잘한다와 못한다로 구분되는데 저는 굳이 한 곳을 고르라면 잘한다 쪽에 편을 서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집값 뛰면 제가 반대를 하겠는데 집값 뛰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하고는. 자, 잘한다. 그 전에 규제를 왕창 해가지고 뭐 집값 떨어졌어요. 자, 문정부 때 집값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떨어졌습니까? 물론 전 세계 모든 집값이 뛰었는데 지금 그래프상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별로 안 뛴 것으로 보이지만 전 세계 순위 안에 들 정도로 폭등했어요. 그리고 저는 집값을 제대로 잡겠다. 지금 정권도 제가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전 정권도 비판하면 아니 집값을 잡겠다라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업 혜택을 줘가지고 자, 여러분들 100채 10억 갖고 100채 그때 100채 잡았어요. 100채 잡으면 2, 300억씩 벌었는데 세금 1도 안 냈어요. 아니 어떻게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사업 아파트 허용해가지고 100억, 200억, 300억 벌게 해줍니까? 그것도 대출도 허용해주고 응? 양도세 다 면제해주고 그래놓고 나중에 고친 거잖아요. 진짜 몰라서 했다면 바보 천치, 그죠? 바보 천치. 그래서 애초부터 집값 찾겠다는 저는 말을 믿지를 않았었어요. 왜?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했기 때문에. 자, 여튼 전 정권이든 또 현 정권도 비판하자면 지금 말잔치로 끝나버리면 진짜 말잔치가 되는 거죠. 인기 위주, 병합 위주.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자고요. 잘한다. 뭔 소리냐? 못한다. 자, 한국 경제의 활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위축돼 있어요. 규제 완화만이 살 길이다. 두 번째, 징벌적 세금을 퇴출시키자. 종부세, 공시가, 현실화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세 번째, 규제를 풀어야 집값이 안정. 장기적으로는요, 규제를 해가지고 집 잡는다. 이건 안 먹혀요.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율 원칙에 맡기면서 세금을 뜯어먹기 위한 그 규제가 아니라 진짜로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이게 필요하다고요. 지금까지는 세금을 뜯어먹고 정권 살리려고 지금 세금을 그동안에 걷었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뒷구녕에서는 임대주택 사업해갖고 엄청 집값 올리게끔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정권 세금 착취, 문정권 세금 규탄. 저는 이거 동참해요. 완전히. 세금 착취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집값은 세계 최고로 많이 뛰게끔 해버리잖아요. 자,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금 부자들, 자, 1% 부자들을 많이 세금 내게끔 해야 돼요. 자, 중간 정도 가는 중산층을 상대로 세금을 많이 뜯어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중산층, 서민들은 낮게, 부자들은 높게. 자, 못한다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여해야 합니다. 집값 거품 높은데 집값 끌어올리기. 세금 정책 후퇴하면 국가 세수 부족. 그래요. 그럼 윤 대통령 말이라면 세금 본인이 어디서 나가지고 세금을 거둘까요? 그렇다고 진짜 부자들 1% 거기에 세금을 왕창 뜯어낼까요? 하기야 탈세 있죠. 부자들 아주 그러니까 기업들, 대기업들
그 탈세만 막아도 상당히 세수를 거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은 오히려 중산층보다 부자 편을 더 드는 것 같은데 과연 할까요? 부족한 세금 어떻게 해? 또 서민들한테 뜯어내? 그걸 한번 지켜보자 이거죠. 일단 진행은 잘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규제 풀면 집값 폭등. 여러분들 규제 푼다고 해서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아니에요. 냉정하게. 악용하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거지. 다만 이건 좀 조심해야 돼요. 지금 해외, 미국, 호주 집값 폭등하고 있어요. 신고가 찍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래서 서울이 날아가는 중이에요. 다른 나라가 뛰니까. 이거를 따라가게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막는 장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집값 막 뛰어버리면 서민들도 저거 하니까. 정권 인기 대책, 윤 정권 세금 말잔치, 말로 끝나고 인기 위주로 이랬다가는 나중에 후폭풍이 거세겠죠? 상황에 맞게 집값 안정 후에 부양책, 그러니까 그냥 윤 대통령이 지금 모든 규제를 다 풀어버리고 있는데, 푸는 건 일면 저도 동감하지만 좀 상황에 맞게 집값이 뛰고 있는데 자꾸 풀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자, 윤석열 정부 부동산 부양책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요 세금 폐지, 종부세, 증여세, 금투세 폐지하거나 이제 축소하는 건데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공시가 현실화, 이건 무조건 현실화로 가던가 없애버려야 돼요. 자, 부동산 보유 세금 경감, 그 다음에 주요 대출 완화, 이거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많아서 특례보금자리를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데, 물론 청년 대출은 필요하고요. 좀 봐야겠습니다. 자, 재건축 규제 철폐 없애야죠. 30년 착공, 재개발 완화, 재건축 재개발 많이 규제 완화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만 이거 뭐 용적률 대폭 완화해준다고 해가지고 자꾸 임대주택을 끼워놓고 용적률 완화해준다고 해놓고 자꾸 돈 기부 체납하게끔 만들고, 아니 가뜩이나 재건축 지금 공시가 집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 것까지 삥을 뜯어야겠어요? 다주택 혜택, 비아파트 주택수 제외시키고 중과 폐지, 이거 잘한 거고요. 다만 다주택자들이 계속 집을 매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뭐 인정을 하지만 군사시설, 그린벨트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 자, 이제 부동산 상승과 하락. 여러분들이 이게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왼쪽은 집값이 뛴다라는 현실이고요, 오른쪽은 다 폭락한다는 또는 하락한다는 예측이에요. 보세요. 길어지는 고금리에 미, 호주 집값 또 뛴다. 한번 보자고요. 2000년부터. 어우, 신고가 찍고 가고 있는 거 이거 보이죠?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지금 예전에 고점보다 더 높아요. 지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도 보자고요. 서울 결국 0.1로 지금 날아가고 있네요. 여기 아주 위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방, 지금 아직도 지금 제로 밑으로 빠지고 있네요. 지금 양극화네, 양극화. 자, 그런데 이렇게 뛰고 있는데 건사년 1.3% 하락한다. 그리고 하반기 때 1.8%까지 지금 하락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세는 뛰는데 매매는 하락한다. 자, 양면성이죠. 양면성. 자, 이제 집값이 뛸 것이냐 떨어질 거냐를 좀 더 지켜봐야 돼요. 너무 하나에 몰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강남 조정 해제, 토어제, 부동산 3법 완화, 이것도 지금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 3구 용산, 뭔 투기과열 지역이 뭐 필요하느냐, 해제. 강남 3구하고 용산 이렇게 조정지역 투기과열 해제, 실거주 폐지. 지금 여기 네 군데만 지금 실거주를 해야 돼요. 조정지역 투기과열 지역이 지금 해제 안 됐어요. 이거 해제하겠다.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4월 달에 아비오 목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5월 용산, 6월 삼성대치, 청담, 잠실 다 1년씩 또 연장됐어요. 이거는 서울시장이 이제 그런 것도 했는데, 왜냐? 지금 이거 풀어줬다가는 또 꿈틀거린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이걸 풀었다고 해서 과연 무조건 강남이 뛸까요? 지금 묶었는데도 제일 많이 뛰는 데가 여기거든요. 자, 이제 부동산 3법 폐지. 항상 규제만 한다고 해서 뭐 집값이 뛴다, 이거는 그냥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공사비 상승의 영향, 이거 왜 합니까? 지금 뭐 해봤자 다 손해만 보는데. 분양가 상한제, 유망기업 분양가 차율화, 안전진단, 여러분들 안전진단 다 폐지해버리고 30년 뒤면 다 한다.
저는 지금은 이거 다 폐지시킨 게 맞다고 봐요. 왜? 지금 가뜩이나 구축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지금 엉망진창인데 이걸 살리겠다고? 폐지 안 하겠다고? 어우, 다 망가지라고요? 자, 이제 이분들 잡아야 오릅니다. 결론적으로 집값이 뛰려면요. 2030이 이제는 주력이에요. 4050이 주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젊은이들이 아주 주식처럼 미친 듯이 연구해서 집을 잡거든요. 예전에 아주 무식하게 영끌했던 2030은 잊으세요. 경험 없다고 해도 자, 2030이 집을 잡으면 올라가고 2030이 집을 잡지 않으면 떨어지고 실제로 최근 약 3년 동안 똑같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2030을 풋내기로만 봤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핵심 주체예요.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집값 뛰어요. 매도보다 매입이 증가돼야. 물론 반대로 말하자면 떨어지려면 이 반대가 돼야겠죠. 법인이 매입을 해야 집값이 뛰어요. 소액을 여러 채로. 자, 외진이 매입을 해야 뜁니다. 더 크게 보면 외국인들이 매입해야죠. 갭 투자가 증가해야 돼요. 전세가율이 높아. 지금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세가율. 그래야 집값이 뛰어요. 부자들이 매입을 해야 돼요. 강남이나 또는 비아파트 임대주택 사업 이런 것들이 늘어나야 돼요. 자, 이분들이 지금 잡고 있습니까? 늘어나고는 있는데 아직은 폭등할 뭐 그런 여건까지는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상승전환 상승지수에다가 겨울에 잠깐 하락했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데 재밌는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입지 우위 지역은 올라가고 있어요. 또 여름만 되면 계속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입지가 열어간 곳은 떨어지거나 정체예요. 이제는 양극화,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양극화. 본인이 거기 살면서 수리수리 마수리 부처님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 집값 안 떨어지길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이제는 인구 줄지 공급 늘어나지. 응? 그래 버리면 당연히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뛰는 곳만 뛰고 떨어지는 곳들은 떨어지고. 이걸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곳이 공기 맑고 살기 좋고 교통 편하고 착각들 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 인천 집값 뛰지도 않았어요. 10년 동안.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으면 안 돼요. 왜 10년 동안 안 뛰었을까? 물론 새 아파트하고 경기도도 입지 아주 좋은 데는 뛰었는데 늦게 뛰었죠. 그것도 서울보다. 자, 늦게 뛰었는데 왜 안 뛰었냐? 이익이 신도시 폭탄 물량, 그리고 집이 너무 많아. 거래가 안 돼. 그런데 지금은 더 많잖아요. 뭐 인구가 늘었나요? 조심하자고요. 그러니까 양극화에서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것은 함부로 잡지 말라 이거예요. 잘 잡아라. 자, 내 집 마련 최고 방법 입지. 자, 100번을 얘기해도 귀가 따갑도록 딱쟁이가 뛰도록 들어야 돼요. 서울로 가세요. 서울로. 그리고 서울이 안 되면 수도권으로 가세요. 수도권에서도 핵심 지역으로. 자, 지방에서도 핵심으로만 가세요. 핵심. 그러니까 상급지, 각 지역의 상급지. 서울로 못 간다면 각 지역의 상급지. 교통, 서울 가까운 데로 가세요. 거리가 가까워야 돼요. 멀면 안 돼요. 특히 강남에서 가까울수록 좋아요. GTX, 설령 GTX 호재가 반영됐어도 GTX 근처로 가세요. 일반 전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자, 업무단지, 가급적이면 업무단지 쪽이 사람이 모이거든요.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는 곳들, 상승 모멘텀이 있는 거 아주 중요한 한강. 자, 혁신적 경제 정책, 금투세 폐지 이어서 가상자산세 유예 목소리도 커졌다. 지금은 경제를 살리는 게 진짜 급해요. 그러려면 주식도 뛰어야 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주가가 너무 낮아. 여러분들 한번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비교해봐. 일본도 한번 보세요. 자,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나라, 대만, 일본 보세요. 대만의 신고가예요. 신고가. 지금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3,000 찍었잖아요. 코스피가 3,000 찍고 지금은 대만은 4,000이나 5,000이에요. 우리나라 코스피로 따지면. 미쳤어요. 걔들이 좋아서 그런 줄 아세요? 반도체가 호황이라서. 자, 일본은 신고가에서 약간 밀리긴 하지만 엄청 뛰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완전 중국 따라가가지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안 좋고 꼭 무작정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 지금 2,000밖에 안 될, 2,700대에서 끝날 그런 지금 코스피가 아니라고요. 얘도 3,000 정도는, 3,300 정도는 가야 정상인데, 못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쓸데없는 규제, 쓸데없는 세금. 그냥 규제에 쩔었어요. 공산주의 규제에 쩔었어요. 이러니 안 되죠. 자, 가상자산 세금 유예해야 합니다. 경제정책 종합, 통화정책, 인구정책, PF정책 전향적으로 해야 돼요. 자, 이제 윤 대통령 규제 싹 없앤다. 자, 이게 지금 저는 성공을 하길 바랍니다. 파격적인 세금과 대출 완화, 시장 자율화에 바탕을 둔 부동산 대책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다만 인기 중심의 말잔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